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텍스트 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고 1000 가로 세로 1000픽셀 1000픽셀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텍스트는 바로 여기 T라는 것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축키도 그대로 T입니다. 텍스트의 T. 자, 그러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클릭해서 글자를 써 볼게요.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클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클릭 앤 드래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자, 뭔가 이렇게 글자를 썼고요. 이 글자를 여기 위에 있는 옵션 바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글자들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방법으로 글자를 써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클릭해서 글자를 쓰는 방법이었고요. 자, 텍스트 메뉴를 빠져나가려면 여기 있는 선택 모드 같은 걸로 가면 됩니다. 선택 모드. 그러면 텍스트 모드를 빠져나왔죠. 다시 텍스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클릭 앤 드래그. 자, 그러면 이런 영역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글자를 타이핑 해 볼게요. 자, 똑같이 글자를 타이핑 했는데 그냥 클릭을 했을 때는 쭉 일자로 글자가 기록이 됐었는데요.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지정했더니 이 영역 안에서만 글자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의 크기를 바꾸면 이렇게 글자들의 정렬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역시 이 모드를 빠져나올 때는 여기 선택 모드로 나가면 현재 텍스트 모드를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써놓은 글자를 어디로 옮기고 싶으면 위치를 컨트롤하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선택 모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하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쓴 글자를 이동하고 싶으면 처음에 쓴 글자 레이어로 가서 컨트롤, 위치를 컨트롤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적용되어서 내가 여기 이런 가이드를 꺼내지 않고도 자동으로 포토샵 파일의 레이어에 있는 위치들을 인식해서 포토샵이 자동으로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현재 작성해 놓은 문자를 홈 키를 눌러서 첫 번째로 갔습니다. 여기 홈 키를 눌렀어요. 자, 텍스트 모드에서 여기 아무데나 글자 위에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글자가 없는 곳에 텍스트 모드에서 들어가자마자 글자가 있는 곳에 가면은 아까처럼 되는데 글자가 없는 빈 곳을 클릭하면 또 새로운 레이어가 생겨서 뭔가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텍스트를 수정하고자 하면 텍스트 모드에서 그 글자가 있는 이 위에서 클릭을 해야만 이렇게 방향키로 다음 글자로 이전 글자로 또는 키보드의 홈 키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의 처음으로 또는 키보드의 엔드 키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의 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홈으로 가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방향키를 하나씩 누르면 방향키를 누를 때마다 글자들이 선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선택하고 싶으면 Shift 키를 누른 채로 키보드에 End 키를 누르면 끝까지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옵션 바에 있는 글꼴, 원하는 글꼴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뭐냐? 이 글꼴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옵션들이 더 있을 때 여기에 더 메뉴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는 글자의 크기죠. 현재 30포인트인데 가로 방향으로 스크러빙 할 수가 있죠.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하는 것을 스크러빙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클릭한 채로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요. 여기를 클릭한 채로 왼쪽으로 가면 작아집니다. 당연히 현재 39포인트라는 곳에 저희가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엔터를 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뒤에 있는 AA는 안티 알리아스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세부 옵션으로는 none. 자, 안티 알리아스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을 아주 크게 확대해 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자, 현재 글자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글자의 테두리 윤곽선 부분이 아주 날카롭게 제깅 현상, 벽돌을 쌓은 듯한 현상이 보이죠. 자, 지금 이것은 컴퓨터에서 안티 알리아싱이라는 이 계단 현상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기능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 부분을 샤프로 해주게 되면 컴퓨터 입장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처리를 해줍니다. 또 크립스, 아까보다 조금 더 다른 옵션이고요. 스트롱, 또 다른, 그 다음에 스무스, 또 다른. 뭐가 다르냐 하면 여러분이 그 컴퓨터 그래픽 전공 학생들이 아니라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줄을 그으면 컴퓨터는 이 칸칸의 색깔이 서로 다르죠. 컴퓨터는 처음에는 벡터로 인식을 합니다. 벡터. 사용자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방향으로 줄을 그었는지를 벡터로 인식을 한 다음에 결국은 비트맵으로 이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점에 어느 정도의 농도를 설정을 해야 사용자가 원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일까. 자, 지금 현재 여기 화면 배율이 아주 컸었는데요. 지금 100%로 줄여 볼게요. 자, 지금 이게 100%예요. 아까 우리가 크게 확대해서 봤을 때는 점점들이 보였지만 이렇게 작게 1대1로 보면 마치 라인처럼 보이죠. 그런데 컴퓨터는 이 라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이 한 칸 한 칸에 어떤 색을 채워야 되는지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이 라인의 경계선이 좀 더 날카롭게 보여지거나 좀 더 지글지글하게 보이거나 더 매끈하게 보이거나 부드럽게 보이거나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까 텍스트 모드의 안티 엘리어싱 모드인데요. 엘리어싱이라는 것이 아주 심한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엘리어싱 상태인데요. 자,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멀리서 봐도 딱딱해 보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봐도 딱딱해 보이고 뭔가 계단처럼 느낌이 안 좋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멀리서 봤을 때 부드러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이런 주변 색들을 섞어서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마치 멀리서 보면은 그 딱딱한 계단 현상이 줄어서 부드럽게 보이는 처리를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처리해 주는 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엘리어싱에 대한 안티는 반대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 글자도 크게 자세히 보면 그런 계단 현상이 결국은 생기는데요. 그 계단 현상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텍스트 모드에 있는 안티 엘리어싱 모드의 여러 속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바꿔보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윈도우즈나 윈도우 LCD는 여기 있는 윈도우즈는 윈도우가 글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알고리즘 방식이고요. 여기 있는 윈도우즈 LCD는 윈도우가 LCD 화면에 가장 최적화된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큰 차이는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난이면 중간 계산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샤프, 날카롭게, 또는 스무스, 또는 스트롱. 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외형상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차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글자는 의도적으로 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자인 목적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난은 사용하지 않고 좀 굵게 표현하고 싶으면 스트롱,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으면 스무스, 약간 날카롭게 표현하고 싶으면 샤프나 크립스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얘네들은 글자의 정렬 방식인데요. 우리가 아까 여기에 클릭해서 P자 있는 곳에 클릭해서 글자를 썼는데 이것을 가운데 정렬하게 되면 처음 클릭한 곳이 이 문장의 중앙이 됩니다. 가운데 정렬이죠. 자, 이건 오른쪽 정렬이죠. 뭐 아래 한글에 있는 것과 똑같죠.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MS 워드에 있는 기능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검정색 칸이 글자의 색깔을 정하는 칸인데요. 현재 텍스트 모드이면서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되었을 때만 여기 있는 색깔이 바뀝니다. 해볼게요. 자, 푸른색으로 바뀌었죠. 오케이 하면은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선택 모드로 가게 된다면 이 위에 있는 옵션 바에 선택 텍스트에 관련된 컬러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컬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 현재 전경색을 이렇게 바꾸더라도 이 텍스트 컬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텍스트 컬러를 바꾸려면 반드시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텍스트 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컬러를 변화를 줄 때 드디어 색깔이 바뀌게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일부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일부만 이렇게 선택해서 저희가 원하는 컬러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러는 그래서 전체를 바꾸고 싶으면 텍스트 모드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텍스트 모드로 들어와서 텍스트의 그 일부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물음표가 나오는 것은 다양한 색이 선택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텍스트의 일부를 선택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바로 컬러를 바꾸면 전체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있는 얘네들은 크리에이터 warped text, 왜곡된, 휘어진 그런 거죠. 자, warp의 스타일은 여기 현재는 none이라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 미리 보기 아이콘의 모양처럼 변형이 됩니다. 자, arc 이렇게 되고요. arc lower, 아래쪽으로 처지죠.
arc, upper. 수평선에서 위쪽으로 볼록해지죠. arch, 균일한 간격으로 아치가 생기고요. bulge, 얘는 근육을 부풀리다 그런 의미예요. 양쪽으로 부풀어졌죠. 그 다음에 shallower, 자 조개의 위쪽 부분만 lower니까 아래쪽 부분만 이렇게 퍼졌고요. 아까 있던 아크로우와 차이점은 아크로우는 모두가 수직 방향이죠. 글자의 방향은 수직 방향인데 shell은 조개처럼 아래쪽으로 부채처럼 퍼져 있죠. lower,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끝부분이 부채꼴처럼 퍼져 있죠. 뭐 나머지 부분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뭐 수평 방향으로 할 거냐 수직 방향으로 할 거냐 그거고요. 그 다음에 밴드, 구부리기는 몇 퍼센트 정도 할 거냐. 많이 구부리면 더 많이 휘겠죠. 그 다음에 수평 왜곡 정도, 수직 왜곡 정도 이런 건데요. 자,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해주면 수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도가 커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왼쪽 정도가 커지게 되겠죠. 자, 버티컬은 당연히 세로 방향인데 지금 이 글자는 한 줄밖에 없어서 세로 방향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0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것은 toggle the character and paragraph 패널이죠. character, 문자와 paragraph, 문단에 대한 토글. 누르면 나타나고 누르면 없어지고 토글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을 토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토글을 이용해서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텍스트 모드를 선택하고요. 세부적인 글자를 선택하지 않고 바로 텍스트 캐릭터와 패러그래프로 가볼게요. 자, 여기 있던 뭐 글꼴이나 레귤러 타입, 볼드 타입, 아이탈릭 타입 이런 거의 일부 텍스트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의 일부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고요. 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래 한글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디자인 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글꼴부터 좀 수정해 볼게요. 글꼴을 좀 크게 자, 근데 글꼴이 커지니까 아까 그 네모 영역 범위를 벗어나서 일부가 사라지죠. 자, 그럴 때는 글자 중에 일부를 클릭해서 이 영역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꼴 전체를 조금 변화를 직접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굵은 글씨체로 좀 바꾸어서 볼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 서체 견본이네요. 자, 여기 있는 것은 글자의 크기죠. 조금 더 크게 하면 밑에까지 다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행간이죠. letter A와 그 밑에 있는 letter A 사이에 높이를 정하는 거니까 행간인데 지금은 행간, 줄간격인데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6 하면은 아주 좁아지겠죠. 예. 왜냐하면 이 글자는 94포인트인데 6포인트만큼만 한 줄을 띄우라 그러니까 다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여기에다가 스크러빙 하게 되면 행간 아이콘에 스크러빙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행간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A는 이 VA는 실제로 알파벳 V와 실제로 알파벳 A를 뜻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 디자인에서 뭐 커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커닝이 아니고 커닝. 간격 맞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알파벳은 뭐 다양한 모양이 있죠. 이런 A자와 같은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모양을 가진 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자와 같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모양을 가진 애도 있고요.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죠. I자와 같은 컨덴서 타입, 아주 이런 좁은 모양의 볼륨을 외곽선을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O자와 같은 외곽선이 이렇게 끝부분이 없는, 네모에서 끝부분이 없는 이런 모양도 있어요. 자, 그리고 A자의 반대인 V자처럼 역삼각형의 모양도 있고요. 자, 이 커닝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알파벳을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를 하면 우리가 참 읽기가 힘들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새 파일에다가 뷰, show, grid. 자, 격자를 한번 띄워놓고 여기 굵은 선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글자를 강제로 같은 간격으로 배열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포토샵을 한번 해볼까요? P, 좀 굵은 글씨로 쓸게요. 아니, 짙은 글씨로. 대문자 포토샵이라고 하고 지금 스냅이 켜져 있네요. 스냅, 이 그리드에 스냅이 켜져 있어서 막 달라붙어서 뷰에서 스냅을 끌게요. 자,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P, H, O, T, O, 포토, 샵. 자, 포토샵은 특별히 글씨가 좁거나 뭐 삼각형 모양 이런 게 없어서 별 표가 안 나네요. 다른 글씨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배경에다가 해서 뭐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데 상관없어요. 자, 다른 글씨로 한번 해볼게요. 포토샵 말고 뭐 A자, V자가 있는 거. 자, 뭐 이런 글씨가 있다고 해보죠. 그리드를 끄고. 자, 아까 격자가 있을 때는 얘네들이 잘 있는 것 같아서 잘 몰랐는데요. 왜냐하면 격자가 이 칸칸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해줘서 잘 몰랐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여기 글자 사이의 이 간격 공간들 있죠. 이 공간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 문서 편집기에서 사용하던 그런 글자 간격과 다르죠. 그래서 디자인에서는 이 글자의 모양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간격을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면서, 자, I자는 양쪽 공간이 너무 크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붙여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글자들의 간격이 마치 비슷한 것처럼 만들어져요. 바로 이 부분이 커닝입니다. 커닝. 디자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얼마나 할 거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0. 자, 0에서 마이너스 100 해볼게요. 현재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반드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만 얘네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 오른쪽에 있는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너무 좁아져서 그렇고요. 자, 100을 주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죠. 뭐 300 줘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글자의 캐릭터 하나와 그 다음 캐릭터와의 간격을 이렇게 비워주는 거고요. 자, 그 아래쪽에 있는 얘는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얘는 정확하게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밑에 있는 얘는 글자의 길이죠. 세로 방향의 화살표니까 현재 100%인데 얘를 이렇게 키워서 뭐 200. 자, 그러면 현재 캐릭터의 키만 200%를 늘려준 거고요. 뭐 나머지를 0으로 해놔야 좀 잘 알겠죠. 원래 얘가 100이었죠. 100이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키가 커졌다가 또는 거꾸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자, 얘를 원래 위치로 100. 자, 이 오른쪽 것은 키가 아니고 글자의 폭입니다. 100인데 뭐 200 해볼게요. 없어져 버렸네. 얘를 200. 자, 그러면 글자가 가로로 2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고 그 밑에 있는 얘는 기준선이라는 건데요. 이 글자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자는 지금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죠. 자, 그 기준선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 0인데 20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이 기준선으로부터 20이라는 값만큼 20픽셀이겠죠. 20이라는 값만큼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글자가 씌어집니다. 자, 글자 일부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글자의 let me 까지만 해서 이 기준선을 80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글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만 그렇지. 이 부분만 80 픽셀만큼 올라갔고요. 자, 이 부분은 20 픽셀만큼 올라갔네요. 이렇게 해서 글자의 그 베이스 라인이라는 글자를 쓰는 기준선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는 당연히 이 글자 전체의 컬러를 통제하는 건데요. 지금 얘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내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컬러를 변화를 줘야만 컬러가 변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 밑에 있는 얘네들은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볼드 타입으로, 아이텔릭 타입으로, 지금 얘는 all capital, 모든 글씨를 대문자로, 자, 얘는 모든 글씨를 소문자로, 얘는 그 대문자와 소문자의 그 원래를 유지를 하고 그 글자의 모양만 대문자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얘는 진짜 대문자를 쓰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글자의 모양은 유지를 하는데 소문자를 모양만 대문자로 크기는 바꾸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얘네들은 뭐 첨자라 그러죠. 위첨자, 얘는 아래첨자, 그리고 언더라인, 센터라인, 뭐 아래 한글에 다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뭐 100% 뭔지 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한 번씩 눌러보세요. 이것들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얘는 English UK UK면은 뭐 영국이겠죠. 자, 이건 뭐 미국.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근데 얘네들은 다 뭘까? 지원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뭐 아라비 그 다음에 방글라 인디아 지원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아까 설명했듯이 안티알리아싱의 여러 알고리즘들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에 관련된, 그럼 여기 패러그래프 탭도 있는데요. 캐릭터에 관련된 탭을 좀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자, 나도 모든 옵션을 알지를 못하는데 지금 설명해 준 것 정도면 대부분의 작업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고 다음 시간에는 패러그래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